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자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각은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 이후 전열을 정비한 수원지검의 첫 반전의 카드였는데 그것이 무산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억울해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있는데도 압수수색 영장부터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기초사실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면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김혜경 여사 법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공익 제보자가 나타났고 새로운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데 법원이 이것을 막아섰다는 거죠. 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법과 관련해서만 129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던 법원이었다. 한 번 더 발부해주는 게 뭐가 어려웠겠느냐. 그만큼 그 근거가 되는 공익 제보자 주장이 엉터리였다는 소리 아니냐라는 거죠. 하여간 검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합니다. 그동안 언론들과 함께 새로운 공익 제보자인 이 조명현 씨를 등장시키고 빌드업을 한참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과 언론의 지난 빌드업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조명현 씨는 2010년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이재명 대표 부부와 연이 있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소위 여사팀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명현 씨는 3주 전에 공익제보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등장해서 마치 폭로하듯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다. 그러면서 장황하게 이재명 대표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종편을 중심으로 그를 신나게 띄웠고 국힘에서는 그를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끝내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정무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 자체가 파급력이 크다거나 그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동규급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후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자 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가라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부제가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로 276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소개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청담동으로 샴푸 사러 간 것도 웃기지만 경기도지사 샴푸 사러 휴일에 공무원을 부리는 게 더 이상했다.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보통 3, 4회씩 주문 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순회동으로 올렸다. 내가 맞설 상대는 우리나라 거대 여당, 당시까지만 해도 대선 후보였다. 권력과 돈, 세력을 모두 갖고 있는 여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막 했는데 가장 크리티컬한 내용이 청담동에 샴푸 사러 간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권력자의 민낯을 고발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애완 정도 아닙니까? 결국 폭로할 거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명현 씨는 수원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수원지검은 그의 주장과 이 빌드업을 기반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기각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중앙일보의 기사로 돌아가서 검찰은 이 기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렸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지난달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일했던 조 씨는 배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이 대표의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 초밥, 과일 등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조 씨는 김혜경 여사의 지시를 곧바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받은 겁니다. 그 지시가 왜곡되거나 과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조 씨는 당시 모든 결제를 법인카드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는 이 대표가 먹었던 샌드위치는 1,000원 추가로 채소 양을 2배 늘린 것이다 라면서 구체적인 정황도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러니까 조명현 씨의 주장 중에서 검찰이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 대목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법카로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데, 그러니까 사라고 시켰는데 그것의 채소 양을 1,000원 추가해서 2배로 늘린 것이란 겁니다. 이미 법카로 샌드위치를 사 먹은 것은 앞선 129번의 압수수색과
배 씨와 관련한 수사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 목적이 공적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는 것은 재판 가서 따져야 할 문제고요. 이번에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이재명이 그냥 먹어도 되는데 굳이 채소를 1,000원이나 추가해서 곱빼기로 사 먹었다는 겁니다. 곱빼기는 법카 유형이야.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만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자판기 법원이 봐도 야 1,000원 곱빼기가 무슨 유형이냐 이 새끼. 이 덜렁덜렁 계속 내줬더니 이게 정말 자판기로 보라 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진짜. 자, 이것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 이후 야심차게 준비한 반격의 카드라며 특활비 써가며 기자들 밥 먹이고 술 먹이면서 3주간 그렇게 빌드업한 결과물입니다. 나중에 요 3주 시기에 이 조명은 관련해서 이 수원지검에서 쓴 특활비 영수증 꼭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사법 현실입니다. 애잔하기도 하고 진짜 코미디 같기도 하고 진짜 나라가 병신 같아요. 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동시에 검찰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개수작이 있습니다. 오늘 매불쇼에서는 이준석과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준석은 윤석열, 안철수, 장지원, 조수진 중에 누가 더 싫으냐 나열해보라 라는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윤석열이 가장 덜 밉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봉합쇼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들을 계속 했습니다. 결국 발언의 수위를 계속 올리다가 봉합쇼를 또 한다는 거죠. 아니면 정말 정당을 만들어서 총선 이후에 봉합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해서 구속된 이동규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비리 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구속되냐 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힘당의 서울 후원회장인 이 이동규라는 사람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이 취재를 해보니까 국힘당 유력 인사들과 굉장히 가깝고 이 사람을 캐면 그간 백현동에 얽혀 있었던 국힘 쪽 인사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국힘 인사를 전격적으로 구속시킨 것은 이동규가 뭔가 얘기를 할까봐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잡아 넣었거나 선거를 앞두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국힘당을 조련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캐비닛 정치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정적은 곱빼기 먹었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설득이고 타협이고 타이밍이고 생물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캐비닛이면 정치가 됩니다. 맞겠습니다.